52세 환자였는데요. 그 한 1,16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임플란트 10대를 했습니다. 좀 많이 했죠. 근데 2달 만에 한 대가 빠졌습니다. 치아 하나가. 또 한 달 후에 또 한 개가 빠졌습니다. 예, 자주 빠지죠. 더 나아가서 조금 있다가 2대의 염증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환자는 이거 왜 이러지? 그래서 이 병원에 신뢰를 못 갖고 다른 병원을 가게 된 거죠.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싹 다 다시 뽑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. 800만 원이나 더 들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죠.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의학적으로 시술한 거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또 시술 동의서까지 받았다.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이 환자가 52세라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잇몸 뼈가 재생이 좀 늦다.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다라고 이제 항변을 한 거죠. 근데 이제 법원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중요시 여긴 겁니다.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. 바로 이 환자에게 골다공증 증세가 있었던 겁니다. 그걸 몰랐군요. 예. 그럼 52세 환자면 혹시 그런 몸에 골다공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확인을 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. 또 한편 환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. 결국 법원이 그 환자 측에다가 650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을 아니, 해줬습니다. 그 법원에서 과실상계라는데 굉장히 병원 쪽 편을 든 게 맨 처음에 한 1,200만 원 정도 들고 다시 제주에서 800만 원 들고 2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반반도 아니고 네, 그래서 제가 이 필살기를 준비한 건데요. 예. 결론적으로 보상이 적절치가 않은 게 그렇죠. 아니라 많지가 않아요. 치과에서는 반드시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환자한테 이런 거 있냐고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환자도 적극적으로 그냥 뭐 몰라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요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고 어디가 아프다 뭐 감기가 자주 걸린다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. 네. 우리 또래만 하더라도 지금 골다공증에 친구들 보면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이야. 네. 그런데 임플란트가 이렇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처음 들어요, 이게요. 우리가 임플란트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티타늄 금속이 우리 몸뼈를 속이는 것이거든요. 자기 몸처럼 얌전히 들어와서 마치 자기 몸인 양 뼈하고 한 덩어리로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 뼈 자체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가 벽에다가 액자를 이렇게 걸 때 못을 박죠. 네. 벽이 두꺼운 콘크리트라고 한다면은 못을 박고 액자를 걸어도 안 떨어지겠지만 벽이 만약에 얇은 송판이라거나 스티로폼 같다면은 액자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? 떨어지죠. 네, 맞습니다. 그 떨어졌다고 해서 벽의 문제지 못의 문제는 아니거든요. 다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뼈 문제니까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. 최근 통계 보면 한 5년 동안에 한 44% 이상 골다공증 환자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요즘 20대도 골다공증이 있거든요.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는 우리가 햇볕을 못 쬐어서 비타민 D 부족 골다공증이 많죠.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약은 기본적으로 20대, 30대, 40대, 50대 다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. 근데 골다공증 약은 치과 치료하기 전에 임플란트 하기 전에 3개월 전에는 끊는 게 보편적으로 통상적인 어떤 경우거든요. 왜냐하면 이 골다공증 약이 가끔은 우리 잇몸에 괴사를 일으킨다 그래요. 잇몸 그 뼈에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치과 시술을 받을 때 골다공증 약을 말씀을 드리고 미리 끊는 게 보통 2, 3개월 전에 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. 일정 기간 동안엔 치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골다공증 약을 끊었다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이게 빠져야지만 이게 뭐 잘못됐구나. 아니 막 피가 막 나야지 이게 잘못됐구나 알지. 다른 거 말고는 뭐 어떤 게 잘못된지 부작용인지 잘 모르잖아요.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많은 분들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하도 많이 요즘 방송 매체에 나오다 보니까 부작용이 아닌 것도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치아가 없었다가 임플란트가 들어간 쪽이 잘 씹히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.
자기 치아가 아닌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본인 치아처럼 처음부터 잘 씹을 수는 없거든요. 또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 또 임플란트 치료하신 다음에 또 주변 분들한테 보여주신다면서 막 병을 따시는 분도 있고요. 임플란트 치료 자체를 받으신 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좀 잘 씹히지 않는다거나 또 볼살이 씹힌다거나 또 혀가 씹힌다거나 또 발음이 약간 어색해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럼 좋아지는 겁니까, 그런 것들은? 그런 것은 당연히 점점 우리가 적응을 하시게 되면 좋아지는데요. 예.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에 데인 듯한 느낌이 온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마실 때 물이 흐른다거나 또 부작용이에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뭐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,만 그것은 이제 병원이 오세요. 네, 또 여기에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붙어 있어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죠. 네.